안녕하세요. 여든이 넘은 노인입다. 저의 정만해도 무조견대를 이어줄 아들 제사 지내줄 이들 노래를 불렀었는데 요새는 젊은 부부를 보니까 아들보다는 딸을 귀히 여기고 바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 옆집 젊은 아들만 해도 요새는 딸바보라는 말이 유행이라며 든든한 아들 대신 딸을 바란다고 얘기했을 적이 많아 제가 그래도 뭐니 해도 든든한 아들이 최고다라고 말하며 몇 번 야단을 치곤 했지요. 20대 결혼한 제 남편은 저보다 5살 연상으로 당시 의사였고 저는 비록 가방끈이 길지는 않았으나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만석군의 딸로서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남편은 대를 잇는 종손이고 슬하의 아들 넷, 딸 하나를 보았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줄줄이 아들 넷을 낳은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하필 첫 번째가 딸인 터라 저는 다들 기대하시는 어르신들의 맘을 쓰이게 한 첫째 딸이 유난히 미웠습니다. 사실 첫 번째라는 것은 모두에게 의미가 있질 않겠습니까? 전 시댁 가족들의 기대를 안고 첫 번째부터 아들을 낳아 큰 기쁨을 내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로 인해 다시 둘째가 들어설 때까지 알게 모르게 딸 낳은 죄인으로서 구박과 괄시를 받아 적잖은 서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태어날 적부터 영 딸이 거슬리고 맘에 안 들었어요. 분명 내 배 아파 낳은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슬리기만 했습니다. 제 남편은 첫째 딸이 살림 미천이라며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것 때문에 제가 눈치 보고 구박받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속내가 이렇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줄줄이 애가 들어섰고 그러는 동안 내 넷 아들을 줄줄이 보았네요. 아마도 아들만 알았던 제가 딸을 그리도 구박하니 안 되겠다 싶어 삼신할매가 그리 점지해줬나 봐요. 딸 역시 아직 어렸지만 첫째라는 부담감에 누구보다 의젓한 동생들에게 살뜰한 누나였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으로 동생들 기저귀 가는 거 도와주고 어미 힘든 거 알고 일손을 나누려 집안일까지 손을 댔는데 그러다가 손이 연글지 못해 실수를 할 때면 전 매를 들고는 했답니다. 기집애가 조심성이 없어 복나가게 집안 살림 다 깨부순다고요. 그때 제 딸 나이 고작 8살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게 나무라더군요. 민숙이,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애가지 어미 힘들다고 도와주는 걸 어찌 그렇게 나무랄 수가 있어요? 마음이 기특하지도 않아요? 라고 할 때마다 저는 곧 딸년이 더욱 더 얄미워졌습니다. 여우 같은 것이 지 애비를 지편을 만들어 놓고는 제 앞에선 온갖 착한 척 도와주는 척하는 어린 잔망스러움이 그리 정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에게는 대접받는 아들에 비해 어미한테 구박받는 딸이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항상 딸을 감싸기에 바빴고 늘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의 총명스러움을 알았는지 딸을 제대로 공부시켜 주었어요. 남편을 닮아 그런지 딸은 미육한 저와는 달리 하나를 가르쳐주면 백을 알던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몇몇 아들들은 제 우매한 두뇌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잘못하고 이해도 늦곤 했지만 딸은 너무나 영특한 아이였어요. 제가 딸에게 들어가는 과외비가 아깝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아들들 입을 거나 먹을 걸 더 사주자며 남편에게 역성을 내자 딸은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게 싫었던지 알아서 과외를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딸은 과외 선생 없이도 항상 학교에서 1등을 도맡아서 했고 당시 그 들어가기 어렵다던 우리나라 최고의 사범대학교를 장학금까지 받아 떡하니 합격했답니다. 원래 딸의 총명함이 남달라 남편은 자신의 뒤를 이어 의사를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딸은 피가 무섭다며 가르치는 일을 하고자 뜻을 품었던지라 남편은 딸의 꿈을 응원해 주었지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야. 당신 딸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야 안 그래? 그저 아들만 감싸지 말고 딸도 좀 봐주구려라고 말을 했고 저는 마지못해 남편 눈치 때문에 딸 아이 앞에서 잘했다고는 했지만 괜히 저독한 것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 들어가 나대어서 우리 아들들 행여 기죽을까 싶어 염려되어 잘 된 것조차 싫었습니다. 네, 그 아이는 분명 제 속에서 10달 품고 배 아파 낳은 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믿고 싫어했는지 뭐가 홀렸는지 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제 속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제 처음으로 한 칭찬의 의미를 두고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리고서 제게 엄마 위해서라도 더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실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동생들이 공부 잘하면 엄마가 항상 칭찬해줘서 저도 엄마한테 예쁨 받고 싶던 맘에 열심히 공부한 건데 아빠도 엄마도 기뻐해주시니 정말 행복해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내 딸이었네요.
속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우둔한 머리로 공부하는 게 싫어 여자여서 배움은 안 가져도 된다라는 핑계로 잘 사는 좋은 환경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배움과는 담을 쌓아놓았는데 제 딸은 사회적 한계를 깨고 열심히 공부하여 남들 우러러보는 대학을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으니 차마 못한 어미가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랬던 반면 제 아들들은 막내를 제외하고는 영 공부에 소질이 없었어요. 첫째는 공부를 하다 때려쳐 사고를 쳐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둘째는 운동의 진로를 정했고, 셋째 역시 첫째와 마찬가지로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었고, 그나마 넷째가 면을 세워주었는데 첫째 딸의 총명함과는 사뭇 거리가 있어 재수를 해 서울 중간쯤 하는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시댁들은 제게 나무라며 아니 4명의 아들들 중에서 어떻게 네 남편 뒤를 이어 의사 하나 못 만들었냐? 어휴 답답해. 돈만 많으면 뭐해. 이래서 우리 첫손 옛딸처럼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어야 한다니까. 저런 거 밑에서 어떻게 그리 똘똘한 첫째 손녀딸이 태어났을 거라며 타박이었지만 유일하게 총명한 당신들 아들 머리를 닮은 아이가 딸이었나 보죠. 아들들이 공부에 소질 없어 그리 된 걸 저보고 어떡합니까? 그것조차 제 탓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해서 학교 선생으로 임용을 받아 바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집안이 돈을 가져다 쓰는 아들들과는 달리 돈을 살뜰하게 모아 부모님께 손 안 벌리며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돈을 버는 족족 금덩어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덩어리들이 궁금하던 찰나 한번 구경이나 해볼 심산으로 딸이 학교에 출근했을 적 사이를 틈타 몰래 방을 뒤져보았는데 대체 그 금덩어리들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딸은 결혼한다며 소개로 만난 육사 출신 예비신랑을 데려왔고 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딸에게 그 여느 때보다 살갑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너 신랑이 네 금덩이 존재를 알고 있든 혹시나 그걸 알게 해선 안 된다. 남자들은 원체 다 도둑놈 신보들이라 네가 금덩이를 갖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 넌 혼란그지 되는 거야. 차라리 그럴 거면 엄마한테 맡기는 건 어떻겠니? 엄마가 친정에 알아서 잘 보관을 해주면서 네 남편 몰래 필요할 때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내어줄 테니까 그리하면 어떻겠니? 제 살가운 말에 딸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네요. 알았어요 엄마. 그럼 여태 제가 모아놓은 거 엄마에게 다 가져다 드릴게요. 대신 엄마만 꼭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것만 꼭 약속 주세요. 누구에게라도 내어주시면 큰 분란이 생겨 곤란해질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남편이 군인으로 있으니 현재는 집이 필요 없지만 나중에 해녀 전역이라도 하게 되면 집 살 때 꼭 필요한 것들이니 부디 엄마가 잘 맡아서 전역이라도 하게 되면 집 살 때 꼭 보관해주세요. 라고 했고 저는 그저 이 어미만 철석같이 믿으면 된다며 딸 앞에서 큰 소리를 떵떵 쳤네요. 딸은 절 믿고 금덩어리들을 제게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세상에 보자기를 열어보니 보기에도 눈이 부신 황금덩이들이 가득하더군요. 보기만 해도 든든하여 저는 남편한테도 비닐로 하고 장롱 속 깊은 곳 안에 보관해 두고는 항상 문을 잠궜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걸 큰 아들한테 들키고 말았어요. 큰 아들은 누나에 모아놨다던 금덩이가 저에게 있는 걸 알아선 제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나 아빠한테 사람 취급 못 받은 거 알고 있죠? 저 가방끈도 짧고 이런 식으로 집안돈 가져다가 한심한 취급받으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제가 사업 하나 구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괜찮으면 누나가 맡긴 금덩이로 사업 미천 좀 대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 잘 되면 제가 엄마한테도 누나 이름으로도 대궐 같은 집 한 채씩 사드릴 거예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네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민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딸이 잘 부탁해 달라는 말은 이미 저 세상에 간 지 오래였고 그저 귀한 내 아들, 우리 장손 내 새끼 챙기고 여밀 생각뿐이었던 저는 아들 앞에 딸이 맡긴 금덩이를 몽땅 내어주었습니다. 큰 아들은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걸 몽땅 팔아 사업 미천을 마련했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은 아들들과 그리고 남편 마지막으로 금덩이 주인인 딸까지 모든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제게 아니 엄마, 주려면 다 같이 줘야지. 어떻게 누나가 여태 모은 금덩이들을 그렇게 홀랑 큰형한테만 다 줘버릴 수가 있어요? 엄마 이건 진짜 아니죠.
당신, 그 재산이 대체 어떤 것인 줄이나 알아? 생각이 있어, 없어? 큰아들이라고 오냐오냐 망나니처럼 키운 것도 모자라 지 누나의 재산까지 빼돌리게 만들어? 왜 이렇게 끝까지 잔인해? 라고 한참을 퍼부어대었네요. 그러나 딸은 지가 저한테 맡긴 재산에 대해서 딱히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처녀적의 금덩이를 갖고 있었는데 시집가기 직전 남편을 못 믿어 친정엄마에게 다 퍼부어 주었다는 오명을 받은 탓에 당장의 신뢰를 문제로 남편과 이혼하게 생겨 그 대가를 제게 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80이 넘은 노인이 엄마가 그 금덩이를 큰아들한테 내어주는 바람에 모든 것을 그 이가 알게 되었어요. 전 절대로 그 일을 못 믿어서 엄마에게 금덩이를 내어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내가 그만큼 엄마를 믿고 있다라는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린 거였는데 왜 그러셨어요? 엄마, 나 지금 내 뱃속에 애 들어섰어요. 만약 이로 인해 마음이 깨져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불쌍한 제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왜 저와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라고 했고 저는 그러면 내 귀한 아들이 금덩어리에 대해서 알고 내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내어줄 수 있냐며 너도 자식 품었으니 자식 귀한 줄 알면 그것 다 안 내어주겠냐고 응당이 대꾸하니 딸에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 엄마 나도 자식이에요. 나도 엄마 딸이에요. 저와의 약속이 우선이었잖아요. 라고 제게 소리를 쳤는데 어미로서의 자존심이 있어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딸의 말은 아랑곳 않고 나는 똑같은 순간이 와도 똑같은 일을 할 테니 얼마든지 나를 욕하려면 욕하라고 확 내지르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던 딸은 이 일로 저에게 등을 돌려버렸고 후에 얘기를 듣자니 남편과 금덩이 문제로 한참을 신랑이 하다 손녀딸 태어나고 얼마 못 가 이혼했다고 태어난 손녀딸도 한 번쯤 보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 딸의 마음이 좀 수그러들겠지 싶어 아들을 시켜 이중을 떠보기도 했지만 그리 시간이 흘렀으면 자식으로서 모시기는 척 들어올 수도 있지 얼마나 대단한 딸내미이신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결코 절 보지 않았습니다. 하도 괘씸해서 딸이라는 학교에 찾아가 선생들과 애들 앞에서 여태 키워주고 먹여준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이 마땅히 선생으로서 할 짓이냐고 대판 망신을 줘도 제 딸은 누나 나를 꿈쩍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딸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제 남편이 눈을 감고서였습니다. 의사인 남편은 남을 진료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아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곧 숨을 거뒀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니 그제서야 납심 대단한 제 딸이었네요. 지 아버지 발인직 하던 날 서럽게 뜩뜩거리고 울더이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를 유일하게 믿어주시고 보듬어주신 분이 아빠셨는데 더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해요. 정말 끝까지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빠. 라고 했고 저는 이 또한 눈에 가시 같던 딸한테 지난해 묵은 감정까지 모두 다 쏟아부었습니다. 남편 압이 잡아먹었다고 소리치며 딸을 몰아세우니 손녀딸이 갑자기 달려들어 제 손을 물며 지 어미 앞을 막더라고요. 할머니 나빠.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요. 우리 엄마 내가 지켜줄 거야. 하며 똘똘하게 얘기를 야무지게 하는데 제 딸이 손녀딸을 끌어안으며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라고 엄마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아이에게 일러두었습니다. 그러고서 딸은 또 발길을 끊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아들들은 지 아비가 죽으니 다 뿔뿔 흩어졌고 장가가서 가정 가지니 제 살 궁리에 다들 바빴습니다. 늙어가는 저는 이미 저물어가는 해였네요. 큰아들은 제가 준 딸의 금덩이로 사업에 성공하여 지금은 부산에서 알아주는 큰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허나 며느리가 못된 것이 들어와 큰아들의 돈욕심을 부추겨 도움달라는 형제들 다 내쳐 형제관계에 끊기게 만들어 놓고 정작지 부모 형제들 베갯머리 송사로 잘 살도록 일으켜 세우니 결국 제가 준 딸내미 금덩이들로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키고 말았네요. 며느리 기세가 상당해서 아들네 집에 눈칫밥 먹고 산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저는 한 살 한 살이 먹어갈수록 왜 그토록 딸이 그립던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미안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어미의 총명함을 꼭 빼닮은 손녀딸도 지금쯤 숙녀가 되었을 텐데 그 모습도 보고 싶었어요. 저는 큰아들에게 말을 넌지시 건넸습니다. 너 예전에 잘되면 누나 집 한 채 해준다고 했잖니? 누나한테 집 한 채 해주는 거 내가 봐야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는 건 어떻겠니? 어머니, 제가 갑부예요?
이게 뭐가 잘 된 거예요? 제가 누나랑 엄마 집 해드린다고 한 건 선별처럼 큰 기업 오너가 됐을 때 뜻이었어요. 기껏해야 가수회사랑 금은방 운영하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만진다고 집을 해놓으래요. 어머니 저희랑 사시기 불편하시면 나가 사실래요? 라고 해서 저는 아니라고 됐다고. 아무래도 말실수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찔끔 들어갔습니다. 대신 누나 사는 곳이랑 연락처 좀 알아달라고 했네요. 그저 내가 참 너희 누나가 그립고 보고 싶으니 그것 정도만 해달라 했습니다. 아들은 고민하다 딸의 정보를 알아다 주었고 이제 학교 선생 정년 퇴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딸을 찾아갔어요. 제 나이 그때 82세였습니다. 환갑을 앞둔 딸이 저를 어찌 볼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 세상 떠나기 전 저 때문에 신세 망치고 인생 망친 딸에게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근무하는 학교를 힘들게 찾아갔는데 장애아들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더군요. 27년 동안 장애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교육한 제 딸의 정년 퇴임 행사 현수막이 학교 정문에 펄럭였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그날은 우리 딸의 정년 퇴임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에 발을 들였고 저 멀리서 난찍은 딸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풍채도 좋아지고 인자해 보였던 제 딸은 외모도 맘씨도 그리운 남편과 빼다 박은 모습이었습니다. 받는 퇴직금과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훌륭한 교육자임을 인정받아 대통령상과 표창장들이 쏟아지니 기자들이 앞다퉈 취재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교사이자 여성으로서 신문이랑 잡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곱고 멋진 내 딸을 차마 내가 어미라고 말하기 부끄러워 그 앞에 나서지 못해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뒤돌아서야만 했네요. 후에 누나가 책을 냈다며 큰아들이 제게 딸의 책 한 권을 선물하더군요. 제 얘기가 들어있더군요. 엄마가 동생에게 준 금덩이가 아깝지 않았지만 약속을 못 지킨 엄마를 잃은 건 너무나도 슬펐다고 이야기를 푸는 딸. 언제라도 딸이 손 내밀어줄 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안고 이 늙은이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디 세상과 작별 인사하기 전 딸의 용서를 받기를 바라며 엄마가 그 금덩이를 큰아들한테 내어준